안녕하세요. 화학원 온라인 수업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짧게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변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각각의 양이온 안에서도 어떤 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또 음이온 안에서도 어떤 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이런 비커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염산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수소이온은 2개, 염화이온은 2개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비커에 나트륨 이온 하나랑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하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 비커 속 안에 이온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수소이온 하나는 남아있지만 수소이온 하나는 수산화이온 하나와 만나서 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온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수소이온 하나가 없어지게 되겠고 수산이온도 들어가자마자 수소이온과 만나서 바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들어갔던 나트륨 이온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죠.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반응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염화이온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이때도 똑같이 나트륨 이온 하나랑 수산화 이온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나트륨 이온 2개에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고요. 수소이온은 수산화이온과 만나서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결국엔 수소이온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염화이온 2개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즉 이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전부 사라지게 되고 이때는 물에서 자동이온화가 되는 그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만 남게 되므로 이때는 결국에는 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때는 중화 반응이 완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 우리 한번 이온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 수소이온은 2개가 있었고 그 다음 1개가 있었고 그 다음 중화 반응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죠. 염화이온은 2개, 2개, 2개. 나트륨 이온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다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고 그 다음 수산화 이온은 혼합 용액 속에서 중화 반응 때까지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소이온의 개수는 점점점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소이온의 개수가 0이 되는 시점이 바로 중화 반응이 완료되는 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염화이온은 어떻게 될까요? 염화이온의 그래프에서는 염화이온은 반응이 진행돼도 당연히 숫자가 바뀌지가 않죠. 그렇다면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이온의 숫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0이었다가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중화 반응이 완료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때도 똑같이 넣어준 만큼 나트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아니라 수산화 이온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중화 반응이 완료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다가 중화 반응이 완료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몰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다 함께 잘 보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토대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기출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처음에 이런 문제를 보게 될 경우에는 추가형인지 또 혼합형인지 이런 것들을 보라고 했었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추가형과 혼합형에서도 속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온의 개수를 하나하나 다 따져줘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X의 이온수, 특정한 이온수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염산, 즉 산은 하나인데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 이런 식으로 염기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암산으로 푼다거나 어떤 특정한 공식을 이용해서 풀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는 모형을 그려서 여러분들 이미지를 떠올려 가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 한번 모형을 그려보자면 여기 보면 HCl이 처음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HCl의 부피가 뭔지 몰라요. 이때 HCl의 부피는 X만큼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몰수도 모르겠고 몰농도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면 힌트가 나오는데요. N이라고 하는 상대값의 단위 부피당 X 이온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X의 몰농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X의 몰농도, 요 상대값 N. 근데 지금 모든 그래프에서 상대값이 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상대값을 그냥 몰농도로 취급하고 문제를 풀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값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몰농도라고 받아들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NaOH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X 이온수가 맨 처음에 수산화나트륨을 20ml 넣기 전 가장 처음 0ml 들어갔을 때, 즉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일 때 X의 이온수가 4몰농도라고 해봅시다. 4몰농도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X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죠. 수소이온과 그 다음 염화이온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염화이온은 몰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합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면은 몰농도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즉 몰농도를 몰수로 바꿔줘서 이게 지금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체크해주면 염화이온인지 수소이온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몰수가 안 바뀌면 염화이온, 몰수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수소이온이 되는 거죠. 수소이온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몰수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이게 X 부피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확하게 몰수가 얼만큼인지 모르고, 그리고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수산나트륨을 넣어줄 때마다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과연 몰농도가 줄어드는 거라서 몰수가 얼만큼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몰수는 변했지만 부피도 변해서 몰농도가 변하는 건지, 아니면 몰수는 그대로인데 부피만 변해서 몰농도가 변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지금 부피가 X만큼이라서 정확하게 좀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그래프에 바로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Xml와 20ml를 다 더했을 때, 즉 여기 지금 혼합용액은 Xml와 그 다음에 20ml, 여기 NaOH만큼 들어간 거고 여기는 HCl만큼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 15ml를 취하여 다른 비커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15ml를 탁 뗀 거예요. 어쨌든 부피만 줄어들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용액을 같이 떠왔기 때문에 얘는 이게 지금 A라고 한다면
요게 지금 B가 되겠죠. A와 B의 몰농도는 같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같은 용액에서 그냥 국자로 퍼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몰농도는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A와 B의 몰농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건 그래프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보시면은 이때 첫 번째 수산화칼륨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20ml까지 넣어줬을 때 이 X의 이온수가 1이라고 몰농도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즉 여기에 지금 X의 몰농도는 여기 A에서의 몰농도와 B에서의 몰농도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X의 몰농도는 이제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5ml만큼만 있다고 이미 알고 있거든요. B라는 비커에 15ml만큼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도가 1 몰농도니까 15ml만큼 들어있다면 곱해주면 몰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단위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지만 밀리리터, 어차피 다 밀리리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밀리리터로 그대로 곱해서 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몰농도와 15ml를 곱한다면은 1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개, 사실 이건 상대값이라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풀어야 됩니다. 어쨌든 15개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개가 들어있었는데 여기 수산화칼륨을 여기다가 다시 5ml만큼 집어넣어 줬대요. 자, 이때 몰농도만 변하고 몰수가 안 변한다면 자 15개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15개 그대로 유지되고 이때 희석률에 의해서 처음 부피는 15ml였지만 나중 부피는 20ml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15개만큼 있다고 했었죠. 아까 계산해서. 근데 이거를 2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값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4분의 3 몰농도라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0.5 몰농도라고 나와 있어요. 0.5 몰농도? 지금 4분의 3 몰농도랑 전혀 값이 다르죠. 즉 그러니까 4분의 3으로 나온다는 것은 뭐냐? 염화이온이라면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4분의 3 몰농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몰농도가. 즉 몰수도 같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X는 여기서 말하는 X는 수소이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15개가 있었는데 무언가를 집어넣어 줬더니 개수가 뭐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때 부피가 여기서 20ml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15ml,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이 5ml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20ml가 되는 거예요. 20ml. 근데 이때 몰농도가 0.5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해준 값이 요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 10개가 됐다. 뭐를 넣어줬더니 10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즉 수산화이온을 넣어줬더니 10개가 됐다라는 거죠. 수소이온이. 이게 지금 수소이온이니까. 그럼 수산화이온을 몇 개 넣어줘야지 10개로 바뀌나요? 당연히 5개를 집어넣어줘야 수소이온 5개가 사라지면서 수소이온이 10개가 되는 거죠. 즉 결론이 나온 겁니다. 수산화칼륨 5ml 속에는 수산화이온이 몇 개 들어있다? 5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HCl이 처음에 그러니까 즉 수소이온이 처음에 몇 개 들어있었냐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10mm만큼 이렇게 NaOH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10mm 속에는 수산화이온이 몇 개가 들어있겠죠.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10mm에서 20mm로 다시 증가해줬으니까 그 같은 수만큼 OH 마이너스, 즉 수산화이온을 같은 수만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수소이온은 여기서 같은 수만큼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지만 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막 공식으로 푼다기보다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의 개수가 뭐 반으로 되는지 뭐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산화칼륨 5ml 속에 OH가 5개 있다라는 것은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못 구했거든요. 여기서는 수소이온이 몇 개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 여기서는 지금 총 X 플러스 20ml 만큼 혼합용액이 있고 그때 농도가 1이거든요. 여기서 15개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15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몰농도는 같을 수 있어도 우리가 국자로 일부만 떠서 갖고 왔어요. 몰농도는 같을 수가 있어도 몰수는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부만 떠왔기 때문에 100개 중에 일부만 떠왔기 때문에 몰농도는 같아도 몰수는 그 일부의 숫자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mm 속에는 15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지만 여기 X 플러스 20mm 속에는 수소이온이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소한 숫자만큼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20ml일 때 수소이온의 개수를 몰농도가 1이라고 가정한다면 곱하기 부피가 X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즉 X 플러스 20개만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0ml를 넣어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ml만큼 넣어줬을 때에는 수소이온이 몇 개가 있냐? 수소이온이 이때는 몰농도가 2.0이고 곱하기 혼합용액의 부피는 X 플러스 10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2X 플러스 2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수산화나트륨 아무것도 안 넣어줬을 때에는 수소이온밖에 없었던 거죠. 수소이온이 근데 Xml만큼 있으니까 얘가 지금 몰농도는 4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로 곱해주면은 4X개만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줄어든 개수가 같다라고 방정식을 놓으면 된다고 했었죠. 왜냐면 같은 개수만큼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4x에서 2x 플러스 20을 빼면은 2x 마이너스 20이 되는 겁니다. 즉 이만큼의 수소이온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x 플러스 20에서 x 플러스 20을 빼주게 되면은 x만큼이 되는 겁니다. 즉 2x 마이너스 20과 x는 같다라는 겁니다. 결론 나왔죠? 그래서 x는 20ml다. 그래서 x는 20ml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상으로 푼다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x는 20ml니까 20ml 속 HCl은 여기서 수소이온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수소이온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를 그냥 3몰 농도라고 가정하자고 했죠. 3몰 농도니까 20을 곱해주면 80개가 있는 겁니다. 80개. 근데 수소이온만큼 염화이온도 있으니까 당연히 염화이온도 80개가 되는 거죠. 얘네 둘의 숫자는 똑같으니까요. 자, 여기서 Xml 속의 Cl 수는 당연히
80개가 되는 거고요. 아까 KOH에서 OH가 OH-가 5mm당 5개 있다고 했으니까 30mm에는 당연히 30개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칼륨이온도 30개가 있겠죠. 그래서 칼륨이온의 숫자는 30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게 다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다 상대값인데 개수로 구한 이유가 있죠. 이 문제 자체가 뭐뭐 대 뭐뭐 비율로만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값이어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0분의 30이니까 정답은 8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중화반응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중화반응이 진행될 때 이온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즉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세우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 때 이만큼 줄어드는 것이 값이 같다, 즉 같은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학원 양적 관계 문제에서 사실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 화학원 양적 관계 문제는 뭐와 뭐가 같다라는 이 방정식을 세움으로써 어떤 중요한 포인트, 바로 부피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간다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양적 관계 문제를 숙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